안녕하세요. 라즈이노 IoT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앱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사진을 찍고 그 위에 간단한 표시나 글자를 입력하여 문자나 카톡과 같은 SNS로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보내는 것보다 어떤 정보를 표시하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임 장소를 찾아오는 친구에게 지도나 캡처한 사진을 보내줄 때 그냥 사진만 보내는 것보다 사진 위에 표시하거나 필요한 안내 문자를 입력한 후 보내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기존에 저장된 갤러리 사진도 되고 즉석에서 바로 찍어 표시하는 것도 가능한 앱입니다. 이번 앱 제작 영상에서는 한 번에 완성형으로 가는 것보다 앱 인벤터의 주요 기능들을 익힐 수 있도록 3회로 풀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화면을 멈추어 가며 해보세요. 그럼 1회차 영상을 시작합니다. 최종 앱의 모습은 화면과 같습니다. 1회차 영상에서는 캔버스 컴포넌트의 활용과 버튼을 이용하여 색을 변경하고 캔버스에 그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진행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앱 인벤터를 영문 모드로 익힐 때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영문 모드로 진행합니다. 영문 메뉴가 익숙지 않은 분들께서는 우선 언어 설정을 영문으로 변경해서 따라해 보신 후 다시 한글 모드로 변경해 보시면 이해하는 데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럼 화면 상단 메뉴에 Start New Project를 클릭합니다. 그럼 앱이 실행되었을 때의 창 제목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우측 설정 메뉴를 아래로 내려보면 타이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글도 좋고 적당한 제목을 넣어 봅니다. 저는 캔버스 앤 SNS로 적었습니다. 화면 위쪽 영역에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리기 할 수 있는 캔버스 컴포넌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캔버스 컴포넌트는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항목에 있습니다. 캔버스 컴포넌트를 폰 화면 속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 영역을 정할 텐데요. 높이는 250 픽셀로 하고 가로 크기는 화면에 최대로 차도록 Fill Parent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그려줄 여러 색의 버튼들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버튼을 그냥 놓게 되면 가로로 가지런히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아웃 메뉴에 있는 수평 정렬 상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평 정렬 상자가 가로로는 꽉 채우도록 Fill Parent로 하지만 높이는 버튼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오토매틱 상태 그대로 둡니다. 그럼 수평 정렬 상자 속에 버튼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버튼의 구성은 이렇게 4개로 해보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메뉴로 가서 버튼 컴포넌트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항목에 블랙이라고 입력합니다.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버튼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줍니다. 그럼 버튼의 크기를 정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40픽셀로 하고 폭은 70픽셀로 합니다.
만약에 앱 화면에서 글자가 모두 보여지지 않을 경우 폭을 더 넓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버튼들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줍니다. 다음으로 버튼들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캔버스와 같이 하나만 나오는 컴포넌트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체계적으로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는 버튼의 경우 맨 앞에 버튼 철자를 줄여서 btn이라 사용하고 언더바로 구분한 다음 버튼의 이름을 붙여주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 레이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약자로 lbl이라고 사용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블록 코딩을 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여 코딩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영상을 참고하여 버튼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다음으로 그린 내용을 지울 수 있는 지우기 버튼과 그리기 선에 굵기를 정해줄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배치할 텐데요. 나란히 수평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 항목에 있는 수평 정렬 상자를 먼저 배치합니다. 그리고 포개 옵션만 Fill Parent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버튼을 하나 끌어다 놓고 텍스트 항목에 지우기라는 한글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하여 키워줍니다. 다음으로 앱을 실행했을 때 기본 배경으로 쓰일 이미지를 캔버스에 올려주겠습니다.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우측 속성 메뉴 중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적당한 이미지를 고른 다음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여 올려줍니다. 만약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여 업로드하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 메뉴로 가서 블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위에 손으로 드래그하면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블럭인 캔버스 1 드래그 된다면을 끌어다 놓습니다. 캔버스에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선의 두께를 먼저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캔버스 블록을 클릭하고 Set Canvas 1 Line Width 2 블록을 드래그 블록 안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그런데 라인의 두께 값은 고정을 시킬 게 아니라 슬라이드 버튼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빌트인의 베리어블 항목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전역 변수 블록 하나를 끌어다 놓습니다. 변수 이름은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초기 값으로 5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텍스트에 있는 블록은 문자 블록이기 때문에 매스 항목에 있는 숫자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인의 굵기 값은 전역 변수명 사이즈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즈의 값을 바꿀 때마다 라인의 굵기 값도 자동으로 바뀌게 해줍니다. 이제 선 그리기 블록인 드로우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캔버스 블록을 클릭하고 드로우 라인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선 그리기 블록의 원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그리기 시작했던 이전의 x1, y1의 위치와 터치가 마무리된 현재의 x2, y2의 위치 값을 이용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x1과 y1에는 이전의 x값과 y값 옵션 블록을 붙여주고 x2, y2에는 현재의 x값과 y값 옵션 블록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작업한 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앱 제작 중에는 AI 컴패니언 메뉴를 이용하면 폰에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 매우 편합니다. 폰에 설치해둔 MIT AI2 컴패니언 앱을 실행시킵니다. 앱 인벤터의 커넥트 메뉴에 있는 AI 컴패니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앱 화면에 스캔 QR코드 버튼을 눌러 PC 화면에 떠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인식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잠시 후 스마트폰 화면에 제작 중인 앱 인벤터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화면을 터치해서 라인을 그려보세요. 현재 선의 굵기는 기본값으로 5로 설정한 굵기가 보여집니다. 그럼 이 값을 2로 줄여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블록 코딩 화면으로 들어가서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을 2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폰 화면에 라인을 그려봅니다. 라인의 굵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인을 더 굵게 1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라인이 굵게 바뀌었습니다. AI 컴패니언 연결의 특징은 앱을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폰에서 앱을 종료시키면 연결이 끊어져 화면도 사라지며 앱 인벤터에서 버튼을 추가하거나 옵션 값을 바꾸면 그 즉시 폰 화면에 반영되어 제작 중일 때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런데 블랙 버튼의 글자가 앱 화면상에서는 모두 표시되지 않네요. 버튼의 폭을 80픽셀로 조금 넓혀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다시 선의 굵기는 5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그린 내용을 지워 볼 텐데요. 먼저 지우기 버튼의 버튼 이름을 btn_clear로 바꾸어 줍니다. 블록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리어 버튼 항목을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 캔버스 항목에서 call canvas1.clear 블록을 끌어다 넣어 줍니다. 지워져야 할 것이 캔버스 위에 있기 때문에 캔버스 항목에서 지우는 블록을 찾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지우기 버튼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색상 버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블랙 버튼 항목을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캔버스에 칠해질 색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캔버스 항목에서 색상 설정 블록을 찾아야 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Set Paint Color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줄 컬러 색을 컬러 항목에서 찾아 연결해 줍니다. 블랙 버튼이므로 검정색을 링크 시켜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드, 그린, 블루 버튼에 대해서도 작업해 줍니다. 앱 인벤터는 필요한 블록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종류의 앱을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블록을 반복적으로 가져와야 할 때는 이미 화면에 놓여 있는 블록을 복사하여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폰에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색상 버튼들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선의 굵기를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작업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슬라이더를 화면처럼 수평 정렬 상자 속에 지우기 버튼 옆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속성 탭의 최대값을 100으로 바꾸어 줍니다. 다시 블록 코딩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더 항목을 선택하고 제일 위에 있는 슬라이더 1 포지션 체인지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전역 변수 사이즈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Set Global Size라는 블록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을 슬라이드 포지션 블록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포지션 블록에 있는 Sum 포지션 위에 다시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Get Sum 포지션 블록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폰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전역 변수 사이즈의 값이 슬라이드 위치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선의 굵기도 이렇게 바뀐 값을 참조해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폰 화면을 보면 슬라이드의 전체 크기가 표시되지 않네요. 슬라이드 항목을 선택하고 가로 폭 항목의 값을 100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표시되고 손으로 움직여 봅니다. 그런 다음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캔버스 위에 선을 그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보이는 것처럼 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선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을 그을 때 선과 함께 선의 굵기만큼의 원을 찍어주면 색이 칠해지지 않는 부분도 말끔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럼 캔버스 항목을 선택하고 원 그리기 드로우 서클 블록을 직선 그리기 블록 아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의 X좌표와 Y좌표 값은 손이 터치될 때의 좌표 값을 넣으면 되므로 캔버스에 Current X, Current Y 옵션 블록을 각각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반지름 값은 선 굵기 값의 2분의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 캔버스 원에 선 굵기 블록을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원이 선의 2배 크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 반지름 값을 넣기 위해 굵기 블록 값을 반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라인 굵기 블록을 잠시 떼어내고 매스 항목에서 나누기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 다음 라인 굵기 블록을 앞에 놓고 다시 매스 항목에서 숫자 블록을 놓은 다음 2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선의 굵기도 정확하고 갈라지지 않고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의 제2편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직접 찍고 편집하여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과 사진 위에 임의의 텍스트를 넣어주는 것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